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지금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에 근무 중에 있고요. 올해 1월부터 첨단 드론 연구센터장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릴 내용은 국방 산업에 있어서 이 AI와 이 드론이 얼마나 이 초격차에 기여를 하는지, 그다음에 그 부분이 어떻게 우리나라 생존과 그다음에 방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하기 전에 사실 요즘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올해 초에 드론이 서울 항공에 북한 드론이 나타났고 그리고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류 역사에서 이런 전쟁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 격차, 이 초격차는 각 나라의 흥망성쇠와 이런 생존에 큰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스페인 함대와 영국 함대가 싸울 때 함대 포 거리가 10m, 20m 차이 나냐에 따라서 얼마나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제압을 할 수 있고 지배를 할 수 있고 하는지가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따가 발표 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전을 봤을 때 새로운 그런 작전 체계가 이제 실전에 많이 투입되고 있고요. 특히 그 중심에는 드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위한 전쟁이라고 지금 명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현재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꼭 알아봐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헤쳐나가야 되고 발전해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반에는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현재 이 국방 관련해서 기술의 역사적 맥락과 그다음에 현재 기존 솔루션에서 그런 거대 AI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방 드론에서의 AI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첨단 드론의 주요 응용 분야와 그다음에 현재 센터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첨단 드론 과제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더 드리자면 저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부임한 지가 이제 6년 차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싱가포르의 난양공과대학교라는 곳에서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로 9년간 재직을 하다가 국가와 민족의 부름을 받으려고 왔는지 처음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연구하고 길러내는 학생들이 한국 학생이 아니고 한국 기술이 아닌 게 되고 싱가포르 기술이 된다는 거에 좀 많이 회의감을 느끼고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 창업 활동과 특히 제가 주력하고 있는 스마트 제조 분야, 3D 프린팅 분야를 이런 국방 산업에 응용하는데 초점을 두고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여서 이렇게 좀 옆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글로벌 4대 국방 방산 선도국 도약을 위해서 우리 현재 지금 3차 민군 기술협력사업 기본계약안을 보면 앞으로 이런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민군 혁신, 기술 혁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등을 이제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더욱더 국방 기술 관련 쪽에 많은 투자와 많은 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첨단 드론을 융합한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국회 예산에서 보셨는데 좀 여러 가지 예산이 좀 삭감이 되었지만 이런 AI와 첨단 드론 이런 초격차를 이루는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비가 증액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이런 국제 정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집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초격차 방위 산업을 이루어야지 저희 국가의 생존과 이런 방위를 지킬 수 있다고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맥락을 보시면 각 산업혁명별로 그런 전투수행 개념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700년대 말에 1차 산업혁명 때는 그냥 기존의 지금도 물론 이런 장비나 이런 기존 대포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주로 대규모 화력전투나 참호전, 소모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2차 산업혁명 때는 지상군, 해군, 공군의 입차 작전과 대규모 기동전이 가능해졌고요. 컴퓨터와 인터넷, 정보통신으로 대표되는 3차 산업혁명 때는 이런 장거리 정밀 타격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걸프전 때부터 이런 좀 장거리 정밀 타격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입 부분에 있는데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3차 산업혁명과 크게 대비되는 게 이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CPS라고 이제 정의가 되는데요. 특히 기존의 어떤 기계라든가 운용 체계에 인공지능, 스마트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혁명은 그렇죠? 제조, 공정에서 시작이 됐지만 그런 기반 기술들이 이제 그 관련 분야들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 특히 키워드를 보시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무인, 로봇, 나노 등이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라고 보실 수 있고, 오늘 이 우리 행사에서도 주로 얘기되고 있는 이 초격차와 그리고 초거대 AI에 대해서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고, 그만큼 거론되고 있다는 것들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요. 얼마 전에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저도 인공지능 쪽 이제 센터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삼성 DSR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인공지능을 응용한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저희의 많은 과제였습니다. 올해부터 조금 기조가 많이 바뀌어서 삼성 등 많은 우리나라 리딩하는 회사에서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 자체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그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큰 변화를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이런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예전에 사람들이 수행하던 4차 산업혁명의 큰 변화는 예전에 사람들이 했던 제어나 컨트롤들을 이제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대체하게 되는데, 이 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도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이제 무인, 로봇전, 또한 사이버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현재의 단계는 지금 간단한 인공지능의 응용 분야라든가 이런 로봇에 사용되는 컨트롤 분야 정도가 있겠는데요. 나중에는 이런 생성형, 현재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런 더 사람보다 더 우월한 그런 여러 가지 창의적인 능력은 제외하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이런 사람 레벨의 인간 수준의 AI를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달파에서는, 국방부의 달파에서는 이런 머신 커먼 센스라는 프로그램을 이미 국방부에 적용을 해서 이 군의 작전 수행에 많은 부분을 인공지능 또는 무인 항공기, 무인 쪽에서 대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정의와 의미는 앞에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간단하게 넘어가겠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느끼고 수행하는 능력들을 이제 컴퓨터, 머신이 대체하는 시대가 됐고요. 특히 그 안에 주요 요소로는 데이터와 그다음에 머신러닝, 그다음에 인공신경망 기술이 있겠는데, 요즘은 이제 생성형 AI가 많은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군 체계에 이제 적극적으로 녹아들어서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군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우스가 혹시 이걸 좀 클릭을 해야 되는데 이따가 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현재의 엔비디아 연구진이 개발하고 있는 이런 실제 드론이 숲 산책로를 자율비행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비전 AI 기술을 통해서 이미 이제 이런 드론들이 험지 이런 숲길이나 이런 도시전, 시가전에서 이미 자체 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군에서도 많이 필요한 능력이고 이렇게 찾아가고 있죠. 양옆에 이런 사실 사람도 사실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이미 드론의 이런 작전 수행 능력에 많이 가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드론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이런 주변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요? 네. 지금 보셨듯이 지금 이미 드론에 이런 비전 기술이 적용이 되고 이런 컨트롤 시스템을 이제 인공지능이 맡게 되면서 이제 현재는 지금 사람들이 컨트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앞으로 이제 사람과 머신, 인공지능 간에 같이 협업이 이루어질 테고 나중에 가서는 후에 가서는 더욱 이제 이런 그 완전 자율비행이 가능한 이런 드론, 작전 수행이 가능한 드론 시스템이 운용될 예정입니다. 지금 AI가 적용된 이런 비전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상황 인식 기술이 적용된 드론의 장점은 인간보다 더 향상된 상황 인식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의사결정에서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현재도 미국에서도 그렇고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 공격을 결정할 때 사람의 좀 승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타격을 함에 있어서 적을 타격함에 있어서 정밀도와 정확성이 사람이 컨트롤할 때보다 훨씬 더 그 우수함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투입할 수 없는 지역에 드론이 투입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군에서는 이런 4가지 주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첨단 드론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프로젝트랑 관련이 있는 감시 및 정찰입니다. 그래서 감시 및 정찰을 예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수행을 했다면 지금은 대부분 감시 정찰을 드론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 인식 기술을 통해서 대상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고 그를 통해서 수색 및 구조 작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테러 및 국경 보안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례 연구를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도 우크라이나전이 수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인공지능 최첨단 드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우크라이나전은 드론에 의한 드론을 위한 전쟁이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드론전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영상들은 드론이 지금 대상 타격들을 공격하는 영상들이고요. 그래서 AI와 드론이 이 국방의 초격차를 이루는데 핵심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이 드론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한 주요 드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드론들이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저희 그 방산 클러스터 그 첨단 드론 센터에서도 에어로바이런먼트의 AV사인데요. AV사의 이런 공격형 드론이라든가 정찰 드론 부분들을 와서 같이 세미나를 하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의 그런 드론이 이제 국방 산업에 얼마나 적용되고 있고 우크라이나전에서 적용되고 있는지를 자주 만나보면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터키나 미국이나 대만의 드론들이 나와 있는데요. 또 이 외에도 중국산 드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드론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드론에는 지금 보시는 것들은 좀 중대형 드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속 200km 정도 아니면 160에서 200km 정도 날아가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비행기에 좀 더 가까운 드론이고요. 이 외에도 정찰용 드론으로 저희가 좀 보고 있는 블랙호넷이라는 미국 그 플리어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드론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노 드론이라고 하는데 초소형 드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시가전이나 특수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정찰 드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후에 저희 방산 클러스터 첨단 드론 센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드론 연구가 그 바로 정찰 드론입니다. 지금 미국 플리어사에서 독점 생산하고 있고, 한번 보시면은 그냥 장난감 헬기 같이 생겼는데 가격이 2억이 넘어가는 한대, 상당히 고가의 이제 군사 장비고요. 작전 수행을 위해서 한 병사가 2세트씩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방사청에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대량 구입해서 지금 작전 투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에서는 이렇게 원격으로 이 군인은 저기 다른 데 앉아 있고요. 안전한 이런 저기 계단에 앉아 있고, 공격은 멀리서 이렇게, 물론 아주 멀리서는 아니지만 이 통신거리 따라서 달라지지만 이렇게 작전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클릭해 주시면 이 병사가 작전 수행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네, 실제 이렇게 드론이 가서 타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타격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 드론은 AB사의 공격형 드론인데 드론 자체가 적을 확인하고 적에게 가서 자폭형 드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드론이 실제 우크라이나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드론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에서 처음 사례로 드론끼리 이제 싸우는 이런 이제 영상이 촬영이 됐는데요. 이것도 한번 플레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우리 드론이죠. 우리 드론이 이제 상대 드론을 식별을 하고 가서 상대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펠러가 날아가서 이렇게 상대 드론을 잡고 하는 요즘 이제 대드론이라고 합니다. 큰 드론이 아니고 엔타이 드론이라고 해서 상대 드론이 왔을 때 식별을 하고 이것을 잡는 그런 엔타이 드론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지금 현 상황이 어떠냐 봤을 때 지금 선진국 대비, 최고 선진국 대비 70에서 80% 정도의 기술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낄 때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준의 저희 개발 역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기사를 읽어보시거나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방 드론, 특히 초격차 국방력을 하고 있는 드론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7, 8위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고, 특히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런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중국산 부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이 국산화가 되게 시급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기술 수준을 잠깐 보시면 지능형 인식 판단은 선진국 대비 민간에서는 84% 정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한 78% 정도 보여주고 있고, 기술 격차는 군에서 5년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통합 지휘 체계는 이제 76%, 그다음에 스마트 전략 지원, 그다음에 국방 AI 플랫폼은 한 3년 정도의 격차가 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격차는 더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우크라이나전에서 사용되는 대부분 드론들의 한국은 없습니다. 한국이 K국방으로 많이 이제 위상을 떨치고 있는데 대부분 재래식 무기가 많고요. 지금 이런 첨단 무기들은 이런 선진국에서 대부분 독점 납품하고 있습니다. 국내 드론 기술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국방 드론 포함해서. 국방 드론은 이 수준보다 좀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드론의 기술 수준 현황은 탐지 인식과 시스템 통합, 동력원, 자율지능, 통신을 봤을 때 대략 50에서 60% 정도의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드론의 그런 하드웨어 체계라든가 이런 부품들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소프트웨어 중심이죠. 탐지 인식, 시스템 통합, 동력원 이동 외에는 이제 자율지능 통신, 동력원은 이제 모터겠죠. 모터 기술은 저희가 상당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터 외에 그 프레임이라든가 본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중국산이나 해외산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무인항공기 기술 수준을 살펴보시면 미국, 이스라엘, 중국이 1, 2,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7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 무인항공기 기술 수준은 이렇고 국방 쪽에서는 좀 더 격차가 많이 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그럼 우리 현재 상황 이런데 어떻게 이 격차를 줄여가고 우리가 이런 국방 기술에 있어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가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순위가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7위에서 계속 8위 하다가 이제 9위까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기술 수준은 저희가 봤을 때 군집 운용 무인기에 대한 기술 개발이 부족하고 공격형 무인기에 대한 기술 개발도 부족합니다. 특히 공격형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학교에서는 개발이 어렵고요. 저희 학교에서 개발하는 거는 이제 주로 정찰이나 대드론 쪽을 방어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항공 체계에서 요구되는 이런 기체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샤프트 엔진 기술, 그다음에 이런 무인 자율화 기술 등은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멈티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건 유인기와 무인기 간의 협동 작전을 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 멈티와 관련된 과제들이 여러 가지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체계가 이제 멈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기존의 유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의 협업 체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멈티에서는 완전 자율기와 그다음에 군집 무인기 운용 기술이 연구 개발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술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실제 저희 같이 이제 무인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는 연구실에서 들여다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60% 정도 나고 있지만 하드웨어는 정말 거의 전무할 정도로 특히 민간에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 중국에서 이제 값싼 부품과 성능도 많이 향상이 되었고 해서 특히 이런 군 외에 이런 무인 항공기 산업에서는 전혀 이런 하드웨어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국방 무인기를 개발을 할 때 많은 부품들이 자체 개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이제 AI 연구 개발 다 좋은데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AI가 장착돼서 날 수 있는 드론 자체를 개발을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금은 현실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런 핵심 기술의 주요 부품 국산화가 중요한 현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AI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연구가 되어 있고 사실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여러 대기업, 삼성에서도 이런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잘 계속 개발이 돼가고 있고 방향성도 조금 더 원천 기술 위주의 AI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프로세스 연구들이 로 좀 전환이 됨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요 핵심 부품과 그런 하드웨어가 저희가 이제 많이 뒤처져 있다는 계산을 못할 정도로 뒤처져 있습니다. 아까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제어 기술들은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있어서 있지만 이런 하드웨어 주요 부품 기술들은 저희가 전무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족하기 위해서 왜 기계공학과가 드론을 하냐, 우주항공이 아니고 했을 때 우주항공 쪽에서는 제어 기술들이 많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 제어 기술들을 탑재해서 운용할 만한 그런 국산 드론이 없는데
그런 쿼드롭터 드론이나 우리가 보는 드론들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하는 것들은 군에서 사용할 만한 첨단 드론 말씀드리는 건데 그쪽이 없기 때문에 저희 그 대전시와 그다음에 방위사업청에서 큰 돈을 들여서 4년 동안 이 방산특화 개발연구소를 구축해서 올해 1월부터 운용을 하고 있고 이 방산특화 개발연구소는 이런 첨단 드론의 국산화, 부품 국산화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런 연구 개발과 그 다음에 드론 관련 전문 특화 인력 양성, 그 다음에 협력 체계를 만들어서 결국은 이런 드론 관련 중소기업의 개발 지원과 방위 산업의 이런 그 에코시스템을 좀 더 탄탄하게 가져가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대전 지역의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공동 혁신 성장이 저희 모토고요. 방위 사업 클러스터라는 게 있는데 창원에서 1차로 시작을 했고 대전은 드론 중심으로 첨단 드론, AI 드론 중심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드론 중에 초소형 드론과 험지 착륙 로봇 드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난이도로 봤을 때는 로봇 드론은 기존에 어느 정도 중대형 드론에 부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어렵지만 이런 초소형 드론에는 안에 들어가는 여러 센서라든가 부품들이 다 초소형화돼야 되고 되게 경량화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그런 초고난이도의 이런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과학기술원과 충남대학교에서 한국과학기술원에서는 주로 하드웨어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동기도 그냥 일반 모터로는 안 되고요. 새롭게 디자인이 돼서 들어가는 요 조그만 비행기, 요 헬기 형태가 왜 쿼드롭터가 아니냐면 이렇게 쿼드롭터로 되면 오래 못 날립니다. 작전 수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헬기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 이미지는 지금 현재 플리어사의 블랙호넷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동 부분도 모터 부분도 새로 설계해서 초소형 모터를 개발을 해야 되고 전력원도 지금 좀 더 오래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력원 개발과 그 다음에 이 몸체와 부품 소재에 대한 그 국산화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에서는 시뮬레이션을 주로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험지 착륙 드론은 이렇게 정찰용으로 이런 나뭇가지라든가 바위에 앉을 수 있는 그런 드론의 요 밑에 부분들을 잠시만요. 이게 안 나오나? 예. 요 밑에 다리 부분들을 설계해서 이렇게 가다가 쉬어서 충전도 하고 아니면 그 부분에서 정찰 감시 능력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핵심 부품과 핵심 소재 개발은 한국과학기술원과 충남대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이런 전체적인 그 드론을 만드는 부분들은 이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함께 그 협업해서 이제 저희 첨단 드론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렇게 세 축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행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을지연구소 협력체계 사업입니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의 타겟은 블랙호넷입니다. 블랙호넷의 이런 기능들을 국산화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 이게 요만합니다. 예, 손보다 작고 그리고 30g 정도. 예, 30g이라고 하면 배터리가 거의 8g, 10g이거든요. 배터리 무게 빼면 거의 20g 안에 모든 걸 다 놔둡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그런 몸체 안에 이런 센서들이 다 부착이 돼야 되고 이게 1km를 날아가서 적들을 식별을 하고 전송을 합니다. 저희 보시면 이 X축에 보시면 드론 분류를 보실 수가 있는데 드론 분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이 보는 드론은 UAV라고 하는 드론이고요. UAV라고 하는 드론은 그 자체 길이가 2m에서 60m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드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UAV는 한 저 정도 1m에서 2m 정도 되는 드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마이크로 AV랑 그 다음에 에어리얼 비클이랑 그 다음에 나노 드론으로 가시면
이게 설계 및 제작 비용도 이제 이 기술 격차가 엄청 일어나는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소재, 부품 개발들이 많이 필요한, 첨단 소재나 첨단 부품 개발이 필요한 좀 고난이도의 좀 연구 개발이 필요한 그런 드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로 시가전이나 특수전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실시간 영상 전송과 그다음에 상황 인식, 그다음에 표적 감시 등이 작전 수행이 가능한 이 조그만 데에 다 들어가 있는 드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장은 15cm 정도 되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저희 기체부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체부랑 구동부, 그다음에 이런 초경량 소재 개발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사양은 그 50g에 근접하는, 지금 현재 블랙콘에서 30g까지 이제 낮췄는데요. 그래서 그런 이제 단계별로 상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블랙콘에서 현재 15분에서 20분 정도 작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15분 이상 작전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 길이는 블랙콘에서는 15cm에서 17cm인데 저희는 30cm 정도 이하로 했고요. 이런 블랙호넷이 개발될 때까지는 거의 10년 이상의 연구비가 투입이 됐고 몇천억 이상의 연구비가 투입됐는데, 저희는 사실 많은 금액이긴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연구비로 몇십억대의 연구비로 지금 수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 기술들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런 3D 프린팅으로 이런 강화 구조체를 만들 수 있는 경량화 구조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기체부 경량화를 위한 복합 소재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블랙호넷을 이제 더 따라잡을 만한 그런 국산 초소형 드론을 만들 때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구동부의 초경량화를 위한 스와시 플레이트가 없는 로터 시스템을 이미 블랙호넷에 있는데 저희가 또 새로 디자인을 해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력원에 연료전지를 쓰려고 하는데, 연료전지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되게 크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초소형 연료전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아직 오퍼레이션은 많이 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쪽을 꾸준히 연구를 해서 이런 초소형 드론에 들어가는 5g 이하의 그런 전력원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런 블랙호넷 이미 51세트가 구입이 됐고요. 방사청에서 2020년에 51세트가 구입돼서 지금 특전사나 정보원이라든가 국정원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전량 수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우리 자체에 이런 초소형 드론이 필요하다는 절실한 이런 요구 사항에 맞춰서 초소형 드론의 적용을 저희가 이제 먼저 연구 개발을 하면 4년 후에 체계 개발에 들어가서 이런 여러 이제 대기업, 체계 개발을 하는 대기업에서 실제 이 블랙호넷과 거의 성능이 유사하거나 더 뛰어난 그런 정찰 드론을 만들 예정입니다. 험지 착륙 드론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게 뭐 경사면에 착지가 되면 펄칭이 안 되거나, 펄칭이라는 거는 나뭇가지 이렇게 잡는 건데, 펄칭이 되면 경사면 착지가 안 됐는데, 저희는 이제 새로 펄칭도 되고 경사면 착지가 가능한 로봇 드론, 트랜스포머블 드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드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바이오 미메틱이라든가 이런 생체 모사, 소프트 구동 기법을 활용한 험지 착륙 모듈을 개발하고 있고, 이 부분은 사실 좀 저희가 오래 해왔기 때문에 기존 드론에 부착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렵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도 이제 하게 되면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드론 무게는 뭐 6kg 이하의 아까 보신 마이크로 UAV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모듈 작동 시간과 이런 여러 가지 임무들이 할 수 있게 지금 4년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런 그 초소형 드론과 험지 착륙 드론이 개발이 되면 저희 군에 2017년부터 지금 과학화 경계 체계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계 체계를 기존에 사람들이 하는 거에서 이제 드론과 이런 여러 가지 로봇을 이용해서 경계 체계를 구축하는 시스템이고, 감시 시스템, 그다음 감지 시스템, 통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고, 2023년에서 2026년까지 이런 그 과학화 경계 체계를 군에서 도입을 해서 이제 2028년부터는 요소 기술이 개발이 되면 이제 실제 체계 이런 군작전에
이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앞으로 얼마나 이 드론이나 이런 AI 운용이 이 군의 군사작전에 정말 초격차를 가지고 오는지를 좀 여러분들이랑 한번 살펴봤고요. 제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이나 절박함은 더 큽니다. 이미 선진국, 특히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번에 또 러시아가 또 전쟁을 시작하면서 많은 기술들이나 실전 기술들이 축적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사실 저도 이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괜찮다. 그 북한의 그런 포나 이런 것들이 뭐 노후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와 중국이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 봤을 때. 중국은 지금 드론의 선두국가입니다. 그리고 드론이 전쟁을 좌우하는데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의 그런 드론 자체 산업이 자체 기술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되게 급박함을 많이 느끼고 빨리 더 이런 기술 격차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짧지만 좀 중요한 메시지 좀 드리려고 오늘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첨단 멀티미디어 시대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글로벌 스마트 미디어 아주미디어 그룹이 2023 신입 경력 기자를 모집합니다.